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현재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높고 비호감도도 높은데 그것이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로 지금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사실 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건 그 두 정당이잖아요. 그 두 정당에게만 모든 그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변의 제3, 제4, 제5의 목소리들이 다 실종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, 그럼 이런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2020년도에 국민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맞게 의석수를 만들 수 있게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려고 노력했었죠. 그런데 거대 정당이 분탕질을 하면서 만신창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비례대표제로 바뀌게 되었고, 뭐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까지 이렇게 등장하면서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총 300석 중에 그때 283석이 다 거대 정당이 가지고 갔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정말 양당 체제를 좀 흔들어 보려고 했던 제도 자체가 오히려 더 공고히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됐던 거예요.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왜곡되게 반영되는 이 선거법의 문제가 반드시 개정되지 않는다면, 뭐 정의당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, 녹색당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을까? 정의당의 목소리가, 녹색당의 목소리가, 진보당의 목소리가, 노동당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만 한국 정치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민주당이 여유가, 문재인 후보가 그 당선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공간이 오히려 열릴 수가 있었는데, 이번에는 어떻게든 상대를 떨어뜨려야 된다.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2002년입니까?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이해창 후보하고 붙었을 때도 사실 굉장히 팽팽했었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 또 권영길 후보가 이렇게 했는데, 물론 득표율은 그 당시에 한 2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젠다를 세팅하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. 그 무상교육, 무상의료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줬었는데,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잘 지금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민주당 후보나 특히 최근에 그 우리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우클릭을 하면서 중요한 불평등 문제든 아니면 기후위기 문제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좀 진보적인 의제가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지금 언론에서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도 저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